자, 김건희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 잘하는지 본 영상 세 꼭지로 담아봤습니다. 자, 본 영상은 과거에 한번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언더커버 형식,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이 이번에 다시 공개되는 겁니다. 김건희 반드시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종합특검법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절단 나고 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난리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반드시 이번에 김건희 처벌하도록 합시다. 해당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크게 저랑도 같이 할 일 하시고. 제가 책 보내드린 거 좀 머리글이라도 좀 읽어보셨어요? 책은 다 못 읽겠지만 머리글 제가 좀 시간이 나을 때 네, 저자의 글이라도 읽어보시면 그럼요. 제가 틈틈이 필요해서 네. 잘 놔두잖아. 다 읽을 거예요. 그럼요. 네, 꼭 두 분이 한번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예,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께서만큼은 네. 얘는 저는 어제도 인연도 있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렇게 인연도 있고 절대로 저를 그냥 저렇게 색깔로 입힌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정상적인 인물을 좀 보시고 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권성희 씨는 독서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이웃들이 내놓은 책을 종종 가져옵니다. 2022년 말에도 책 한 무더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 살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간 직후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안 보이니까 이분들이 이사 가셨나? 근데 이게 짐스럽다고 생각하셔갖고 뭐 버리고 가셨나?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책을 다시 봤습니다. 저자 이름은 최재형.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바로 그 목사입니다. 최재형이라는 저자가 있는 것이 4권이 있는 거예요. 전태일실록 1, 2에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등 모두 4권입니다.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라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필 메모도 붙어 있습니다. 쓴 날짜는 2022년 7월 23일입니다. 사신 게 아니고 선물 받으신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고. 최 목사에게 책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 여사에게 준 책이 맞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말고도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2년 7월 23일에는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 한 병과 자신의 저서 8권을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넸다는 책 가운데 4권이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김건희가 책을 갖다가 선물을 받아놓고 읽겠다고 해놓고 싹 버립니다. 최재형 목사가 책 총 8권인가 아마 선물했다고 하죠. 그중에 4권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이 분리수거장에서. 나머지 뭐 4권은 다른 사람이 주워갔든지 아니면 안 버렸든지 버렸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지만 위스키 행방은 확인이 안 됩니다. 같이 위스키도 같이 선물했는데 위스키는 뭐 먹었겠죠. 윤석열이와 같이 나눠서 먹었던지 했겠죠. 위스키뿐만이 아니죠. 디올백도 디올백 위스키 이런 건 싹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책은 싹 갖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필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글을 정성스럽게 써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드립니다 해서 선물했는데 싹 버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디올백은 국가 기록물이라서 국가 기록관에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리 무식해도 디올 명품백을 뇌물로 선물 받아놓고 그걸 국가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위스키 선물도 국가 기록관에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이 최재형 목사의 책뿐이 아니고 다른 책들 있잖아요. 다른 책들도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 이 회고록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역사 기록물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의 이 직인이 지켰어요. 직인이 지켰습니다. 이건 아무나 안 찍어준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로 자신들이 진심으로 선물하는 사람들한테만 찍어준다고 합니다. 김영삼 씨 아들이 증언했죠. 김현철 씨가. 그런데 이것도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디올백은 딱 받아 챙기고 보세요. 윤 대통령의 측근이 선물한 함성득 원장의 저서도 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책만 보면 싹 갖다 버리는 거죠. 이는 싹 갖다 버립니다. 보면 또 이순자 전두환 회고록을 또 선물했습니다. 2022년도 6월 16일. 이것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죠. 진짜 쓰레기 같지 않아요. 어떻게 위스키와 명품백만 싹 받아 챙기고 이 귀중한 선물들, 이게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이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이거죠. 입건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 김건희의 두 번째 거짓말 한번 볼게요.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니까 진짜 열받네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과거 학력 위조, 또 경력 위조, 과장 위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자, 여기에 깜빡 속았죠.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의 유산했던 그런 과거까지 떠올리게 하면서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죠. 막 울면서. 윤석열 후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라고 그랬죠. 이때 눈물 흘리면서. 근데 이 사과가 다 거짓부렁이로 드러났어요. 이 최재형 목사와의 카톡 대화에서 이제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건희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가 카톡을 수개월 동안 1년 넘게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김건희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죠. 다 조작까지 했대요. 포토샵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혈안이 돼서 포토샵 조작까지 했다. 저는 정말로 일 중독일 정도로 살아왔다. 김건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가 또 얘기해요. 줄리니 동건이 다 거짓말이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다. 막 지어서 내는 걸 보면 악마라는 생각이 든다. 얘네들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봤다는 사람까지 나오니 뭐 안혜욱이라든지 세넌이라든지 많이 나오죠. 한 9명 정도가 진짜 줄리하는 걸 봤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 선동에 능한지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 정도로 저들은 사악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진보였는데 김건희 윤석열이 진보였답니다. 지들이 실토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국힘에 가 있죠? 보수는 1도 1개도 아니었대요. 10개 중에 이 10%도 아니라는 거야. 보수는 지들이. 진보는 진짜 너무 심하대. 진보는 이번에 지들한테 하는 게 너무 심하대. 지들은
진보인데 아는 게 상관없죠. 그냥 정치 탄압이래요. 제가 허위 학력이라고 우기는 게 용어 하나 잘못 썼다고 우긴다는 거야. 용어 하나 잘못 썼다고. 자, 그냥 정치 탄압이에요. 허위 학력이라고 용어 하나 잘못 쓴 게 잘못이냐 이거예요.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썼다라고 이게 위조냐 이거죠. 서울대 전문경영대학원 전문을 안 썼다고 위조라고 하냐 전문.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세력들입니다. 이 서울대 경영대학원하고 서울대 전문경영대학원하고 완전히 달라요. 서울대 대학원은 정시 코스입니다. 정시 코스. 4년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석사학위 하는 그 전문 과정이에요. 하지만 전문경영대학원 틀리죠. 이게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대학마다 있어요. 직장인들이 다니는 거죠. 야간에 친분도 쌓고 어떤 학력도 쌓고 친분도 쌓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이 수업의 강도라든지 논문의 강도 같은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전문 하나 뺀 게 뭐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친구는. 자, 그래서 본인 억울하다는 거죠. 다 정치 탄압이고 잘못한 게 없다. 지가 지난 3년간 거짓 선동과 더불어 정치 탄압 받은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김건희 카톡 내용이에요, 지가. MBC하고 YTN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저러는 겁니다. 친여 매체니까요. 설사 그렇다 해도 전부 결혼 전 일이고, 설사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결혼 전 일인데 왜 지금까지 왜 나한테 시비 거냐. 제가 이력서의 글자를 틀리게 허위 학력 뭐 이런 내용이네 보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국민 사과는 거짓으로 한 것이다. 대국민 사과는 거짓이다. 속마음은 하나도 사과할 생각 없고 저들 진보 나를 비난하는 저 세력들은 다 악마다. 다 편집이고 짜집기고 포토샵으로 다 악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억울하다. 그 결혼 전 일인데 그거 갖고 왜 자꾸 뒤집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과했다는 얘기죠. 대국민 사과. 거기에 꼬박 속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 찍은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김건희의 세 번째 거짓말. 본인은 뭐 명품에도 별로 관심 없고 명품 별로 이제 시장 안 할 거다. 그런 거짓말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죠. 저희가 보도로 보여드린 거 이전입니다. 예, 저 뉴스는 사실상 저희에게 크게 도움 안 되는 사안인데다 굳이 저희는 한 달 임기 남은 대통령과 각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려서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한번 논란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돼서 김정숙 여사가 너무 고가의 비싼 옷을 그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좀 그 의혹을 제기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뉴스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한 달 남은 임기 한 달 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세울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목사 말씀하시고 내용상 알고 보면 최대 피해자는 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 피해자래요. 예, 다음 화면 보시면. 다 떠나서 이재명과 문통은 대립각이죠. 우리도 최근 이상해서 알아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마저 덮어 씌우니 전 어차피 액세서리도 안 하고 제 돈으로 거의 살 거예요. 영수증, 구입 내역 다 남기고 나 액세서리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해외 순방 나갈 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고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액세서리 잘 안 한대요. 그리고 다 제 돈으로 살 거래요. 비싼 옷은 못 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피해자. 전 좋을 게 없음. 원래 전 사치하곤 멀어요. 이미지 왜곡이 너무 심하게 됐어요. 김혜경 씨 이슈가 전부 덮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돼서 또 혹은 이제 나중에 영부인이 되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비싼 옷 당연히 못 사지 않냐. 그래서 난 피해자다. 좋을 게 없다. 대통령 당선돼봐야 영부인 돼봐야 난 좋을 게 없다. 주변에서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명품을 사고 액세서리 하고 그리고 원래 그런 것도 안 좋아한다 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여기 보면 김혜경 씨 이슈가 전부 덮였죠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이었는데 김혜경 씨의 법카, 김혜경 여사의 법카 78,000원 그거 결국 기소한 거 그게 이 당시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오히려 김정숙 여사 그 옷값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이슈가 덮였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좋을 게 없고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가 진짜 거짓말 잘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쟤네들 부분은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진짜로 보면 진짜로 거짓말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또 심각한 건 뭐냐면은 진짜 뒤에서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김건희가 돼 보니까. 왜냐하면은 기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원인데 디올백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는 김건희가 기자들을 조 단위로, 그러니까 뭐 조가 있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조 편성한 게 있대요. 이 조 단위로 불러서 계속해서 미팅을 했답니다. 야, 언론사 기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우호적인 환경을,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자,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김건희가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 있잖아요. 보면 뭐 1억 줄게 뭐 이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 캠프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기자인지 알고서 포섭을 하려고 집요하게 포섭을 했잖아요. 강의도 뭐 100만 원짜리, 105만 원짜리 강의도 주고, 강의도 해달라고.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해달라. 그리고 105만 원 줍니다. 신기하죠. 5만 원 딱 붙여줍니다. 오방신내에서 5만 원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주고 1억도 줄 수 있다 어디 캠프에 오면은 뭐 이러면서 돈으로 막 꼬시고 유혹합니다. 기자들 상대로 디올백 사건 터지기 이전에는 어떤 조 단위로 무슨 조를 짜가지고 같이 미팅을 계속해서 김건희가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기자들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로 무서운 여자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3번의 대통령 개인 전화로 통화를 한 기록도 나왔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이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언론에 지금 세상 시끄럽게 하는데 이 통화도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가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죠. 김건희가 왜 직접 통화했을 거라고 추정하는지. 대통령은 항상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비화폰. 도청이 되지 않은 폰. 윤석열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개인 폰으로.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과는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통화했을까요? 이 김건희는 전에도 윤석열한테 전화가 오면은 직접 본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통화를 해요. 예전에 그것도 녹취록이 까졌죠. 윤석열 폰으로 국힘 관계자가 통화를 하니까 김건희가 받아서 지가 한참 통화를 했던 그런 장면이 녹취록으로 까진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김건희 윤석열의 폰을 자유자재로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게 윤석열 폰이잖아요. 윤석열 폰으로 옛날에 보면 체리 따봉이 있습니다. 이거. 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어요. 이준석이 쫓아내고 나서 이게 문자로 온 겁니다. 누구한테? 권성동이한테.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권성동. 자, 이것도 과연 지금 다시 보면 이걸 윤석열이가 보냈을까? 건희가 보냈으니까 지금도 이건 의심이 가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윤석열의 폰을 김건희가 관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잖아요. 전에도 직접 받았잖아요. 김건희가. 그리고 윤석열이가 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 술이나 처먹고 듬성듬성 다니지 이렇게 세밀하게 분단위로 시시각각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통화한 거 보면 4분 통화, 뭐 10분 넘게 통화하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또 확인 전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스타일은 김건희 스타일과 닮았죠. 김건희는 아주 꼼꼼하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전번에 그거 있죠. 이명수 기자가 정보 있다고 검찰 쪽에 전달 정보 있다고 하니까 제보할 거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한테
폰번호 달라고 하거든요. 한동훈한테 직접 전달하겠다 하니까 김건희가 그러잖아요. 그 녹취록 보면은 나한테 줘, 나한테 주고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서 사람 보내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통해서 해라. 어디 가서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해라라고 구체적인 경로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의 성격은 굉장히 치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다. 이 윤석열의 행태와는 맞지 않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누가 농단하고 있는지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거 김건희 종합특검, 지금은 윤석열 특검까지 가야 됩니다. 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가감없이 일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정농단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